미국은 사실 복받은 나라입니다. 주변에 미국을 위협하는 강대국이 없는 거예요. 러시아가 만약에 알래스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엄청난 금, 석탄, 각종 지하자원이 있고요. 천혜의 땅이었죠. 알래스카를 러시아가 미국에 팔면서 냈던 수표가 거기에 720만 달러라고 적혀 있어요. 요즘 달러 가치로 환산을 하면 한 1.8억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1제곱킬로미터당 5달러였습니다. 곧바로 대박이 터집니다. 금강이 발견이 돼가지고요. 1년에 뭐 수백 톤이 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날의 러시아 지도자들한테는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영토가 되었을 것입니다. 알래스카가 원래는 러시아 제국의 일부였었는데요. 이렇게 된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드리자면요. 근대 초에 전 세계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러시아도 전 세계 무역권에 편입이 되는데 러시아에게 가장 큰 돈을 벌어다 주는 수출 품목이 바로 펄가죽, 모피였습니다. 서유럽 사람들이 엄청난 거금을 주고 사갔기 때문에 모피만 팔면 완전히 나라가 부자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담비가 사는 곳이 바로 시베리아입니다. 그래서 펄가죽을 찾기 위해서 계속 시베리아로 진출하게 된 것이죠. 가다 보니까 결국 아시아 대륙의 끝에 베링 해협까지 간 거예요. 시베리아 맨 끝, 아시아 대륙의 맨 끝에서 알래스카가 보이죠. 그래서 거기까지 진출을 합니다. 알래스카가 러시아 제국의 일부가 됐었고요. 캘리포니아까지 갔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러시아 제국에서 알래스카까지 차지했다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의 세력이 캘리포니아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또 더 놀라운 것은 멕시코까지 갑니다. 멕시코 친구가 있었어요. 러시아사를 이제 전공하러 온 친구였는데 그 멕시코 친구한테 너는 멕시코 사람인데 왜 러시아사를 공부하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18세기, 19세기에 멕시코 땅에 러시아인 식민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역사가 멕시코사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때까지 러시아 제국의 영토가 알래스카까지인 줄 알았었는데 뭐 캘리포니아는 물론이고 멕시코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시베리아로 진출해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베링 해협을 만났고 베링 해협을 건너기만 하면 또 알래스카였고요. 거기를 차지하게 되면서 알래스카가 러시아 제국의 일부가 됐었던 것이죠.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팔았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19세기가 되면요. 알래스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오는 이득보다 유지 비용이 더 들었던 거예요. 모스크바에서 알래스카까지 거리가 7,000km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요. 서울과 바그다드의 거리입니다. 유지 비용이 100인데 나오는 소득은 10, 20, 30밖에 안 되니까 가지고 있으면 손해였던 것이죠. 이런 경제적인 이유 말고도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19세기에 러시아가 영국과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메리카에서 캐나다가 영국의 영토였던 것이죠. 그래서 영국이 북아메리카에서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러시아로서는 알래스카를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언젠가는 분명히 영국에게 알래스카를 뺏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아예 그냥 돈 주고 파는데 영국에게 팔 수는 없으니까 팔 수 있는 나라를 찾았던 것이죠. 그게 바로 미국이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인 영국에게 뺏길 바에는 차라리 미국에게 넘겨주겠다, 돈 받고 팔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미국은 사실 복받은 나라입니다. 주변에 미국을 위협하는 강대국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만은 주변에 강대국이 있으면 그 강대국을 견제하고 방어하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동쪽은 대서양, 서쪽은 태평양이죠. 나라가 없습니다. 남쪽에 멕시코는 있는데 멕시코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미국에게 대적할 수 없었고요. 북쪽에 그나마 캐나다가 있는데 캐나다와는 그럭저럭 사이가 좋고 영국과도 사이가 나쁘지 않았죠. 알래스카가 러시아 영토인데 물론 러시아와 미국이 적대 관계는 아니었죠. 지만 그래도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러시아가 북아메리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 알래스카에서 러시아를 밀어내버리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아예 알래스카를 팔아버리겠다고 하니까 미국으로서는 그 땅을 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비싼 돈도 아니니까 헐값에 살 수 있었고요. 또 하나 아무리 사이가 좋다고 하지만 영국이 그래도 타국인데 캐나다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신경이 쓰이죠. 정확히 말하면 캐나다에 들어앉아 있는 영국을 견제하는 방법이 알래스카를 미국 영토로 만들어서 세력을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던 것이죠. 검색을 해보면요. 알래스카를 러시아가 미국에 팔면서 냈던 수표가 뜹니다. 거기에 720만 달러라고 적혀 있어요. 720만 달러를 요즘 달러 가치로 환산을 하면 한 1.8억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큰 돈은 아니죠. 우리나라가 지금 1년에 수출하는 수출량이 뭐 수백억, 수천억 달러라고 하니까 뭐 그중에 극히 일부만 가지고도 알래스카를 할 수 있는데요. 더 피부에 와닿는 표현을 하자면 1제곱킬로미터당 5달러였습니다. 그리고 1헥타르당 5센트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계실 텐데 720만 달러가 지금으로 보면 헐값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 미국인으로 볼 때는 이것도 아까운 거예요. 쓸모없는 땅을 왜 사느냐. 알래스카 매입을 추구했던 국무부 장관의 이름이 윌리엄 수워드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미국 언론에서 비꼬는 표현이 수워드의 아이스박스였습니다. 뭐 냉장고를 720만 달러를 주고 왜 사느냐 하면서 아주 여론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알래스카가 지금은 완전히 쉽게 말하면 금싸라기 땅이 된 것이죠. 알래스카를 매입했을 때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곧바로 대박이 터집니다. 금강이 발견이 돼가지고요. 어마어마한 금이 쏟아 나왔던 거예요. 사자마자 금강이 터졌고 최근에도 새로운 금강이 개발된다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약간 전에 페어뱅크스라고 하는 고시 부근에서 새 금강이 개발이 됐는데 매장량이 또 어마어마해서 1년에 뭐 수백 톤이 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금강에서만 그렇고 그런 금강이 또 널려 있으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것이고요. 석탄 매장량도 어마어마해서 전 세계 석탄 매장량의 10%가 알래스카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개발 안 된 것까지 또 감안하면 이건 정말 금싸라기 땅인 것이죠. 알래스카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얻는 큰 소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러시아 및 소련을 견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군사기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계 지도를 보면서 서쪽에 러시아가 있고 동쪽에 미국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지구는 직사각형의 평면이 아니라 구조, 공으로 보면요. 러시아 및 소련과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에서 조금만 더 가면 시베리아 및 러시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미사일 기지라든지 군사기지가 있으면 소련 및 러시아로서는 어마어마한 압박감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러시아 및 소련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토가 바로 알래스카였다. 여기서 나오는 정치적, 군사적 이점이란 것이 경제적 이점 못지않게 컸던 것이죠.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도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팔았던 결정을 뭐 아쉬워는 하겠지만 땅을 치고 통탄할 것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이미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곳에서 나는 천연자원이 워낙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천연자원이나 지하자원이 아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100을 가지고 있는데 1이나 2를 보탠다고 해서 크게 아쉬워할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사적 측면에서 알래스카가 미국 영토가 되면서 알래스카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공격이라든지 군사력 투입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엄청난 피해였다. 이 점에서는 소련 및 러시아의 위정자들이 땅을 치고 통탄하지 않을까. 러시아가 만약에 알래스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가장 압박감을 느끼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아무리 그 알래스카가 천연자원이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러시아는 가지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에 가지고 있는 자원이 충분했기 때문에 알래스카를 잃었다고 해서 크게 타격을 입거나 후회하지는 않을 텐데요. 문제는 군사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알래스카를 만약에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다면 미국으로서는 바로 코앞에 러시아 영토가 있고 러시아 영토에서 날아오는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을 텐데 오히려 알래스카가 미국 땅이 되면서 그 입장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20세기 후반기의 냉전시대 지금도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하는 관계에서 알래스카를 미국에 넘겨준 그 결정이 오늘날의 러시아 지도자들한테는 정말로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그런 영토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 연관 검색어가 러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 인식과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 뭐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뭐 러뽕이라고 하는 표현은 상당히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우리나라는 어차피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의 국가 문화권과 교류하면서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과 서방이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미덕을 가진 지역이지만 그 서방과 미국이 전 세계는 아니거든요. 좀 더 큰 글로벌한 시각으로 국제 정세를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서방과 미국의 시각이 틀렸다고 볼 수 없지만 그 시각도 한계가 있으니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더 큰 시각과 틀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큰 세계를 알아야 된다. 또 그 더 큰 세계의 일부가 러시아라든지 동유럽이 아니겠는가. 조금 더 열린 자세로 더 넓은 트인 자세로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가 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계를 이해할 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